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무릎 소리의 진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뚝뚝 소리 나는데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이 말 속에 바로 위험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강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2%가 무릎 소리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중 절반은 통증이 없어 방치했다가 2년에서 3년 뒤 관절 연골 손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다고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소리의 진짜 원인을 밝혀드릴 겁니다.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법도 알려드리죠. 그리고 하루 10분 루틴으로 무릎을 지키는 방법까지 공개합니다. 마지막에는 병원에서도 거의 말하지 않는 핵심 루틴까지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나는 그 소리. 앉았다 일어날 때 들리는 찰컥 소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무릎 건강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가 무릎에 이상을 느낀 건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마치 작은 돌멩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죠. 그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철컥 소리와 함께 묵직한 통증이 왔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 이게 경고였구나.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공기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무릎 내 윤활액의 점도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제관절학회 보고에 따르면 연골이 얇아지면 윤활액의 점성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관절면이 직접 부딪히면서 마찰음이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릎 안에 기름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동차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부터 나기 시작하죠. 우리 무릎도 똑같습니다. 윤활액이 줄어들면 연골끼리 마찰이 생깁니다. 처음엔 소리만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닳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즉, 무릎 소리는 내 관절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나중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요? 그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냥 늙어서 그래.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0대도 관절음이 날 수 있고 70대도 조용한 무릎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죠. 국제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이 증가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3배에서 4배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 2kg만 늘어나도 계단을 오를 때 8kg의 추가 하중이 연골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체중이 5kg 늘었다면요? 무릎은 20kg의 추가 압력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소리를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면 정작 체중이나 근력, 자세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65세인데도 무릎이 아주 조용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평생 적정 체중을 유지했고 꾸준히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40대 지인은 무릎 소리가 심합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늘었거든요. 나이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력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뼈끼리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죠. 결국 무릎 소리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중과 근력을 관리하면 70대에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한때 무릎 통증으로 병원 3곳을 돌았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부터 대학병원까지요. MRI까지 찍었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하지 않으니 지켜보자. 약 처방받고 물리치료 좀 받아보라고요. 하지만 제 일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땐 무릎이 불에 댄 듯 아팠어요.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죠. 장 보러 마트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걷다가 무릎이 꺾일까 봐요. 밤에 자다가 무릎이 시려서 깨기도 했어요.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소용없었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이 아닌 근육이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국내 연구에서도 무릎 통증 환자의 65%는 근육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의사들이 MRI에서 큰 문제를 못 찾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연골은 괜찮은데 근육이 문제였던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약했고 뒤쪽 근육은 너무 긴장해 있었어요. 이 불균형이 무릎 관절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절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무릎 통증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 루틴이 문제구나.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간단한 루틴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이름하여 10분 계단 루틴이에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아닙니다. 계단 첫 단에 발을 올려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발을 계단에 올려요. 발목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20초간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죠. 이걸 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20초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했어요. 계단 첫 단에서 10분만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10분만 해도 무릎 뒤쪽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이 동시에 이완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계단 오르는 게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 2주 후부터는 뚝뚝 소리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걷는 게 훨씬 가벼워졌죠. 한 달 후엔 장 보러 마트 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무거운 걸 들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밤에 자다가 안 깨게 된 거예요. 무릎이 시리지 않았거든요. 이 작은 루틴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병원에서 MRI 찍고 약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물론 시간은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았죠.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단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무릎이 답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윤활액을 지키는 수분 루틴입니다. 원리부터 말씀드리죠. 무릎 윤활액의 80%는 수분이에요. 탈수 상태가 되면 점도가 저하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부족하면 윤활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뻑뻑해지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6컵 이상 마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식사 전후로 반 컵씩 나누어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분을 유지하면 관절 마찰감이 줄어듭니다. 국내 노인건강보고에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관절염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죠. 제 경험으로도 물을 충분히 마신 날은 무릎이 훨씬 부드러웠어요. 두 번째, 계단보다 평지 걷기입니다. 원리는 하중 분산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지의 5배 이상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을 피해야 해요. 대신 평지를 걷는 겁니다. 방법은 하루 20분 평지 걷기예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굽힌 보폭으로 걸어야 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가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경사진 길은 피하세요. 오래된 신발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쿠션이 없는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해요. 국제 스포츠 의학지에 따르면 평지 걷기를 3개월 지속한 사람들의 통증 감소율이 약 40%였다고 합니다. 저도 평지 걷기를 시작한 후 확실히 나아졌어요. 동네 공원을 매일 20분씩 걸었거든요. 세 번째, 벽 스쿼트 30초 루틴입니다. 원리는 대퇴사두근 강화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 압박이 완화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죠.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그 다음 무릎을 90도로 굽힙니다.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요. 이 자세로 30초 버티는 겁니다. 이걸 3회 반복하면 돼요. 처음엔 30초가 정말 힘들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그럴 땐 각도를 60도까지만 굽혀도 됩니다.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하지 마세요. 통증이 생기면 각도를 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세요. 운동치료 연구에 따르면 벽 스쿼트를 4주간 꾸준히 한 사람들의 관절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 운동 덕분에 무릎이 훨씬 안정적이 됐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사라졌거든요. 네 번째, 찜질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찜질을 아무 때나 하는데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원리부터 설명하죠. 온찜질은 혈류를 개선합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완화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뻣뻣한 느낌이 들 때는 온찜질을 하세요.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반대로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10분 정도 해주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천을 한 겹 깔고 하세요. 직접 대면 화상이나 동상을 입을 수 있어요. 찜질을 올바르게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윤활액 순환도 좋아집니다. 저는 운동 후에 온찜질을 꼭 해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다음날 통증이 덜하거든요. 다섯 번째, 앉는 자세 루틴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면 연골 압력이 최소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앉아요. 이러면 무릎에 체중이 쏠리면서 압력이 증가하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높이를 조정하세요. 무릎보다 엉덩이가 살짝 높게 앉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 다리를 꼬지 마세요. 장시간 다리를 꼬면 무릎 관절이 틀어집니다. 국내 물리치료 논문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앉는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을 때 통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저도 요즘은 의자 높이를 높게 맞춰놨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무릎 소리는 윤활액점도 변화의 신호입니다. 노화탄만 하지 마세요. 10분 계단 루틴으로
근육 밸런스를 회복하세요. 하루 6컵 수분 루틴을 꼭 유지하시고요. 평지 걷기와 벽 스쿼트를 병행하세요. 올바른 앉는 자세로 연골 압박을 줄이세요. 무릎 소리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작은 신호예요. 지금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소리는 사라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후반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이 루틴들로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젠 계단도 거뜬하고 등산도 다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부터 조용한 무릎 프로젝트 함께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무릎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